네, 민주파출소 주요 제보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의 지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구체적 음모론이 윤석열 대통령 암살 플랜 D라는 이미지 등을 통해 트위터, 네이버 등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대통령 임종 가능성 언급, 지령 축축 등의 이미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암살에 관한 의혹 글 및 이미지가 게시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제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 관련 허위 사실이 네이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업로드한 민노총 간첩 사건 공소장 내용 중 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캡처하여 공수처 설치도 북조선 지령이었다는 허위 사실의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보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네이버 등 국내 포털 플랫폼 관련 제보 건수가 감소하고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범위가 축소되는 등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세력의 활동이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트위터 X, 인스타, 스레드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해외 기반 SNS 플랫폼을 통한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국내 플랫폼이 수사기관 요청 시 계정 정보 제공 등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해외 플랫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주파출소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 기반 허위 조작 정보 유포 계정에 대한 집중 감시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연계해서 허위 조작 정보가 유통되지 않는 채널을 구축해서 우리 허위 조작 정보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대응 현황입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 손현보 씨 그리고 신남성위원대 배인규 씨, 꽃보다 전환길의 전환길 씨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선전선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이어지는 만큼 법에 따른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8번째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와 핵심 증인들의 진술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첫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 체포해 라고 말했고 이후 통화도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은 격앙된 목소리로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 해제 지시는 받은 적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8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군 관계자들이 국회 투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해명은 검찰 조사 내용과 명백히 충돌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과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의 녹취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를 직접 지시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핵심 증인의 진술과 물증이 이를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명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법적,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9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월 16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검사 사칭 주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법원 판결로 사실관계가 분명해진 사안을 왜곡한 것입니다.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은
PD가 취재 과정에서 검사 행세를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원 역시 이 대표가 검사 사칭을 직접 지시한 적 없다고 판단했지만 취재에 관여한 정황을 근거로 공모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즉, 이 대표가 실제로 검사를 사칭한 적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이 대표가 검사를 사칭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2024년 위증교사 혐의 사건 또한 무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거론하며 검사 사칭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과 명확한 기록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표에게 검사 사칭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검사를 사칭했다는 말은 명백히 과장되고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는 정치적 의도를 분별하시고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TV조선 앵커 출신 신동욱의 검사 사칭 이야기는 TV조선의 기본적인 본질과 TV조선을 떠났다 하더라도 거짓말하고 왜곡하고 가짜뉴스 살포에 이미 깊게 맞들인 신동욱의 본질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검사 사칭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진작에 다른 고민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정 책임자들의 반복되는 모순된 발언과 거짓 해명에 실망과 분노를 느껴야 했으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들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안겨주지 말고 최소한의 도리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과 국민의 신뢰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된 태도로 사실만을 밝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는 결국 더욱 큰 심판을 부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은 더 이상의 회피와 변명 없이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기를 촉구합니다.